도도희의 휴대전화에 나진이의 머리채를 잡던 원본 영상이 도착한 순간 도희는 자신이 가장 만만하게 봤던 전정아에게 제대로 발목을 잡혔습니다. 출판사 앞에서 임지우와 나진이가 나란히 걸어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던 도희는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조금 전 직원에게서 오늘 지우와 진이가 임중빈의 사무실에서 미팅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도희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진이가 지우의 일뿐 아니라 그의 가족이 있는 자리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화면에는 전정아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도희가 영상을 재생하자 카페에서 자신이 먼저 진이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욕설을 퍼붓던 장면이 끊기지 않은 채 흘러나왔습니다. 곧이어 정아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경고야. 다음에는 이 영상을 지우 본부장님께 보내겠어. 도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전정아, 감히 나를 협박해?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건 도희는 낮게 말했어요. 정리해야 할 사람이 하나 생겼어. 그 일이 있기 전 금태호는 진이를 데리고 임중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우도 출판사와 함께 준비하는 그림책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진이가 들어서는 순간 중빈의 얼굴에 반가움이 번졌는데요. 도서전에서 기기 사용법을 알려준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도서전에서 만났던 분 맞죠? 진이도 중빈을 알아보고 놀랐고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사람이 나진이 씨였다고요? 지우가 놀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도서전에서 만난 예쁘고 참한 아가씨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소개하려던 진이었다는 사실이 뜻밖이었거든요. 중빈은 그날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다며 고마움을 전했고 태호는 이미 진이와 그림책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작가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을 중빈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는데요. 오히려 중빈이 먼저 진이를 알아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빈은 태호에게 그림책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물었습니다. 태호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더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중빈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이 완성되면 자신들이 가진 유통망에서도 검토해보자고 말했는데요. 책이 나오면 우리 쪽 유통망에도 검토해보죠. 진이는 예상하지 못한 말에 잠시 굳었고 지우 역시 아버지가 첫 만남부터 이렇게 관심을 보일 줄은 몰랐어요. 작가 계약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이의 첫 그림책이 생각보다 더 큰 길로 나갈 가능성이 열린 순간이었어요. 중빈의 말이 끝난 뒤에도 진이는 쉽게 기뻐하지 못했어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그림책이었고 자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담이 함께 밀려왔거든요. 지우는 그런 진이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태호 역시 당장 답을 정하지 않고 준비한 작업부터 차근히 보여주자고 했어요. 그 짧은 대화로 미팅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진이가 이미 시작한 작업을 더 넓은 곳에 소개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고 누구도 그 자리를 새 계약이나 경쟁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태호는 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말을 아꼈고 중빈도 결과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가 진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진이에게는 기대보다 책임이 먼저 남았고 미팅은 그 여운을 아는 채 끝났어요. 그 자리의 의미는 네 사람 모두에게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사무실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무렵 병원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눈을 뜬 영주는 오름이의 침대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이는 화장실과 복도를 뛰어다니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고 연락을 받은 승현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간호사들까지 나서 검사실과 계단을 확인했는데도 오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치료를 시작한 아이가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뒤 오름이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발견됐어요. 멀리 도망가려던 것도 아니었고 누구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이가 그려준 새와 토끼를 보다가 진짜 새를 보고 싶어 병실을 빠져나온 거였어요. 마이가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자 오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는 아파도 밖으로 날아가잖아. 나도 집에 가고 싶었어. 모두가 안도했지만 그 말 뒤에는 다음날 치료가 무서워 병실에서 나온 아이의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오름이는 울고 있는 마이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고 영주는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세리는 혼자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승우가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세리는 직접 현지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는데요. 계약 진행 서류를 실시간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상대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전화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세리가 자료를 바로 보내라고 압박했지만 통화는 갑자기 끊겼어요. 잠시 뒤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세리는 곧바로 열어봤는데요. 정상적인 계약 자료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가려진 사본이었습니다. 자신이 대표로 서명했고 투자 확대까지 밀어붙였지만 정작 현지 계약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아니, 여기서 갑자기 왜 이러느냐고요? 승우와 승현이 이미 위험하다고 막아섰을 때 세리는 무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확인하려고 하자 현지 담당자는 통화를 끊었고 보내온 문서마저 중요한 부분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오르미의 실종 소동이 겨우 정리됐지만 승현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생 앞에서 애써 버티던 승현은 치료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이가 더 아파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털어놨어요. 승우는 형이 먼저 무너지면 마이와 오르미가 더 힘들어진다며 정신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형이 이러면 안 되지. 형까지 무너지면 형수랑 오르미는 어떡해? 승현은 전문이나 다른 병원을 더 알아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승우는 혼자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지웠던 정원의 번호를 다시 찾았어요. 정원의 남편이 병원 집안으로 오르미 치료에 도움이 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만나려는 게 아니라 조카를 위해 부탁 하나만 하고 끝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르미 일만 부탁하고 끝내면 돼. 승우가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영주가 화면에 떠있는 정원의 이름을 봤어요.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려는 거야? 영주의 목소리는 단숨에 차가워졌습니다. 승우는 오르미를 위해 의료 정보만 알아보려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정원과 다시 시작하려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낼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주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정원과 다시 얽히는 순간 상간 소송뿐 아니라 남편까지 움직일 수 있었고 그 불똥이 오르미에게 튀는 일만큼은 막고 싶었거든요. 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승우는 조카를 돕고 싶은 마음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일이 커졌다는 영주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선택까지 정원을 향한 미련이나 사고로만 보는 시선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뭘 해도 엄마한테는 사람 구실 못하는 놈이지? 영주는 대답하지 못했고 승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 정말 사람 비참하게 한다. 그 말만 남긴 채 승우가 돌아섰고 영주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르미에게 필요한 물건을 챙기러 집에 돌아온 영주는 문 앞에서 세리와 마주쳤습니다. 세리는 진이가 다시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 때문에 찾아왔어요. 자신의 딸이 영주 가족에게 마음을 쓰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언니 가족은 왜 힘들 때마다 내 딸을 끌어들여? 영주는 진이가 자기 발로 찾아왔고 자신이 부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리는 병원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딸이 오르미를 걱정하는 이유가 모두 영주 때문이라고 몰아붙였어요. 영주는 어린아이의 병보다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는 세리를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진이는 원수처럼 여겨온 가족의 아이에게도 마음을 열었는데 세리는 오르미에게 악담부터 했었으니까요. 넌 딸만도 못하니? 세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차민기의 과거를 다시 따지는 싸움도 아니었고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려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아픈 오르미가 있는데도 증오를 놓지 못하는 세리와 그 아이를 걱정한 진이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세리는 자신이 왜 영주 가족을 미워하게 됐는지 되묻듯 말했습니다. 날 이렇게 만든 건 언니야. 영주는 그 책임까지 받아주지 않았어요. 세리는 돌아서기 전 끝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이까지 언니한테 뺏기진 않을 거야. 그 말에는 진이가 영주에게 마음을 여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영주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세리가 앞으로 진이와 자신의 관계를 막으려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한편 미팅을 마친 진이는 정아와 마주쳤어요.
정아는 지우와 함께 중빈의 사무실까지 다녀온 친구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지우 본부장이랑 친해졌나 봐. 진이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려다가 짧게 웃었어요. 응, 좀. 그 대답은 길지 않았지만 정아는 진이가 지우 이야기를 할 때 전보다 편안해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도희가 멀리서 그 말을 들었어요. 곧바로 끼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갔지만 진이가 지우와 가까워졌고 중빈의 사무실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거든요. 도희는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도희가 불안해하는 동안 지우는 이미 진이와 호숫가를 걷고 있었어요. 지우는 아버지가 진이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진이는 도서전에서 잠깐 만난 사람이 중빈일 줄 몰랐다며 웃었어요. 두 사람은 미팅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 나누며 걸었는데요. 지우는 계속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진이가 도희와 부딪히면서도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결국 걸음을 멈춘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해도 돼요? 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우는 도희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진이 씨가 했던 말, 제가 너무 늦게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진이는 그 말의 정확한 뜻을 물으려 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지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도희였어요. 지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대로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진이는 그 행동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우의 마음이 도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느꼈어요. 도희는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출판사를 찾아가 오늘 진행된 미팅에 관해 물었어요.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지우와 진이가 중빈의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알려줬습니다. 도희는 외부에서 새로운 유명 작가라도 데려온 줄 알았어요. 작가가 누군데요?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진이 씨요.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도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밖으로 뛰어나온 도희의 눈앞에 지우와 진이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나오고 있었고 지우가 먼저 웃자 진이도 편안하게 대답했어요. 도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자신이 약혼녀라고 믿어온 자리까지 진이가 파고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진이 내가 가진 것까지 빼앗겠다는 거지? 분노가 치밀던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어요. 발신자는 전정아였습니다. 도희가 영상을 재생하자 카페에서 자신이 진이의 머리채를 먼저 잡고 욕설을 퍼붓던 장면이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손을 뻗은 순간부터 주변 손님들이 바라보던 모습까지 끊기지 않은 원본이었습니다. 도희는 그제야 정아가 단순히 진이를 말리기만 했던 게 아니라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이어진 메시지는 더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이번에는 경고야. 곧바로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다음에는 이 영상을 지우 본부장님께 보내겠어. 도희의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이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정아가 자신의 폭력을 입증할 원본 영상을 쥐고 있었고 그것을 지우에게 보낼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도희는 겁을 먹고 물러나는 대신 이를 악물었어요. 전정아, 감히 나를 협박해? 도희는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연결되자 도희는 진이와 정아의 이름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영상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만 낮게 던졌습니다. 정리해야 할 사람이 하나 생겼어. 진이를 지키려 증거를 보낸 정아가 그 순간 도희의 다음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